꽃매미는 매년 포도와 같은 과수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외래 해충입니다. 그런데 올봄 이른 꽃매미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지난 겨울 따뜻한 기온 때문에 꽃매미 알의 생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 심각한 병해충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꽃매미 주의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고 또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이영수 박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꽃매미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이름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병해충이라고요. 우선 이 꽃매미가 언제부터 나타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꽃매미는 그 분류학적으로 노린재목에 속하는 대표적인 흡집성 해충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예쁜 모양 때문에 표본으로 만들어져서 국내에 수입되기도 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충남 천안 포도밭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후에 유전자 분석을 거쳐서 원산지가 중국으로 밝혀진 외래해충이 되겠습니다. 유입 초기에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07년에 중국 발생 면적이 7헥타, 그리고 2008년에는 92헥타로 크게 증가하였고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확산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꽃매미 피해는 주로 포도에서 나타나는데요. 네. 식물체 양분을 흡집하면서 식물체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심할 경우 말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많은 배설물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 배설물들이 식물체 잎이나 과일에 떨어지면서 검게 그을린 듯한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 과일의 상품 가치가 아주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올해 꽃매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뭐 겨울이 굉장히 좀 따뜻했다. 그래서 뭐 알이 네. 많이 뭐 살아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꽃매미는 아열대성 해충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날씨가 이듬해 발생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꽃매미는 알로 월동을 하는데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2010년부터 꽃매미 월동 알의 생존율을 조사해 오면서 방제 대책을 계속 세워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저희가 처음 조사한 부화율은 73.6% 정도였는데요. 5년 뒤에는 82.2%, 그리고 올해에는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거의 자연 부하율에 가까운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얼어 죽은 꽃매미가 많이 줄었고 또 많은 수의 꽃매미가 발생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가 병해충에도 영향을 준다. 결국엔 우리에게 그 과수 피해로 이어지니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렇다면 이 겨울철에 따뜻해지는 게 이 꽃매미 월동 생존율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꽃매미뿐만 아니고 모든 해충들에게 겨울철의 온도는 이들의 생존 여부와 직결될 만큼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곤충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활동을 하지 않거나 얼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최근 지구 온난화 같은 기후 변화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당연히 해충의 발생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겨울철 온도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경기 지역 겨울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는 1.6도, 또 전년보다는 0.4도 높았고요. 이는 1964년도 수원 관측소 관측 이래 5번째 따뜻한 겨울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더 따뜻해진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네. 꽃매미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성 해충이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이런 부화율이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꽃매미 말고도 이렇게 아열대성 해충이어서 같이 부화가 좀 많이 되는 다른 해충들도 있을까요? 네, 꽃매미를 포함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외래해충들이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이렇게 세 종인데요. 최근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충들은 이제 차량에 부착해서 이동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로 차량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나 공원 등지에 발생량이 많습니다. 이 세 종의 외래해충 중에서 꽃매미는 낮은 온도에 가장 약한 해충입니다. 그래서 꽃매미가 겨울철 날씨에 죽지 않고 많이 살아남았다면
나머지 종들은 생존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농작물 피해도 농민들의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대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책 마련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꽃매미를 포함한 외래해충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식물들이 150종이 넘고요. 네. 따라서 생존과 번식 그리고 이동에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겨울철 높아진 온도 때문에 해충들의 생존율이 높아진 것 외에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도 빨라질 수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 전년보다 2 내지 3일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병해충 방제단을 긴급 소집하고요. 시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병해충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예찰을 한다든지 화상회의를 거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방제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농자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과 주말 농장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농자재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농민들이 직접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 이 농민들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현재 경기도에서 사이버 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농업인을 포함해서 도시민까지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진단을 의뢰하고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진단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웹 주소는 plant119.kr이고요. 또 인터넷 검색창에 사이버 식물을 검색하시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사이버 식물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외래해충을 발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신다든지 외래해충이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처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제 민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갈수록 꽃매미를 비롯한 외래해충 득세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점차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지 아니면은 뭐 조금 줄어들지 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외래해충이 심각해지는 원인을 보면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국제 교역량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해충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농림축산공업본부에서 첨단 예찰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고 또 전문 인력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해충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밀도를 자연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천적들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따라서 경기도나 농촌진흥청과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토착 천적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해충 원산지로부터 천적을 도입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해충이 들어왔을 때 농업인들이 인식을 못해서 피해를 많이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농업인분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농업인들 스스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문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영수 농업기술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